안녕하세요. 세무계 도담의 김종환 세무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상속에 대한 기초 개념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설명을 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이 상속 중에서 가업 승계, 아버지로부터 가업 승계받는 주식에 대한 가치가 너무 높아서 요걸 줄이기 위한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신한은행에 있을 때도 이 가업 상속,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 특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상속세를 절감한 컨설팅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 개념은 아셔야 됩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이 조금 딱딱하지만 기본 개념 위주로 포인트만 이해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저희 쪽에 문의를 하시면 쉽게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이 상속세 때문에 이 37이라는 회사가 손톱깎이 1위 회사가 매각해가지고 회사를 문 닫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했죠. 실질적으로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가치가 계속 결손이 나지 않는 이상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세가 과다하게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의 30조의 6에 보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특례란 규정과 가업상속공제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 가업승계 증여특례라는 규정은 살아생전에 주식을 넘길 때 10에서 50% 되는 증여세를 10%만 내게 해주는, 쉽게 이제 증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증여를 해야만 자식들도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유인으로도 작용하고 또 배당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수월한 증여를 하기 위한 특례 규정이고, 이 가업상속공제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1편에 보면 상속세에 대해서 쭉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물적 공제인 가업상속공제로 주식 가치를 그대로 빼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건들이 복잡하게 있는데, 이 중에서 증여특례와 가업상속공제를 비교해서 핵심 포인트만 딱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했던 아버지의 회사여야 됩니다. 10년간 쭉 영위를 하다가 그 정도 해야만 상속세나 증여세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증여특례는 살아생전에, 가업상속은 돌아가셨을 때, 이 두 개 차이인데, 증여특례는 살아생전인데 주식만 가능하니까 개인 사업자는 안 됩니다. 하지만 가업상속은 개인 사업자도 해주게 돼 있다. 자, 그리고 증여자와 수증자,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요건이 있는데요. 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미성년자는 안 되고, 이 증여자나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부여야 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표이사로서 한 10년 정도 재직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요건이 있는데, 이 구체적인 것은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일정한 사업을 했구나, 대표이사여야 되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증여특례나 상속을 하고 나서 후계자가 3년 내에 대표이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증여특례 규정.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2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직해야 되는 것이 가업상속공제. 이 두 가지는 잊으시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추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이해하시고, 금액은 600억까지 되니까요. 우리가 너무 큰 기업이 아니면 대부분 중소기업 조그만한 데들도 다 혜택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하면 기본적으로 300억에서 600억이니까 우리가 외부 감사 대상인 업종이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사후 관리는 한 5년 정도 고용에 대한 제한과 뭐 인원수의 제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10년에 대한 사후 관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되고, 3편에서 우리가 가업 상속 컨설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유권 해석 중에 하나인데 조금 어려울 수는 있으나, 예전에는 우리가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했던 주식에 대해서 가업 상속 공제를 해줬는데요. 요즘은 최근에 유권 해석이 변경되면서 10년 아버지가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가업 상속 공제를 해줄 수 있는 유권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아버지의 개인 부동산을 가업 상속 공제로 절세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기본적인 이 요건은 세무사에게 맡기면 됩니다.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고, 대충 아버지 요건, 아들 요건만 있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즘 뭐 커피숍이다 뭐다 뭐 창업하는 데 있어서 창업할 때 돈을 주고 싶은데 세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창업 관련해서도 우리가 50억 원을 한도로 해가지고 10% 세율로 증여세를 작게 내게 해주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도 가업승계와 더불어 활용하시면 되고,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특례 규정과는 중복으로 적용은 안 된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종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업종 요건 중에서 이제 음식점업은 되는데 주점업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 요건을 갖추면
증여를 했을 때 창업할 때도 도와줄 수 있다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국 가업 상속하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 주식 회사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 방법을 알고 계셔야 주식 가치가 낮은 시점에 더 많은 양의 가업 상속이나 가업 승계 증여 특례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식 가치를 써놨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손익 가치와 자산 가치를 섞어서 주식 가치를 평가합니다. 근데 그 섞는 비율이 회사의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많으냐 적으냐를 가지고 섞는 비율을 달리합니다. 부동산이 너무 많으면 자산 가치에 비중을 많이 두고 부동산이 조금밖에 없다 하면 손익 가치, 즉 당기순이익에 많은 가중치를 둔다. 쉽게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식 가치를 산정하는데 이 세무회계 도담에서는 우리가 다양한 주식 가치를 줄일 수 있는 절세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3개년도의 당기 순이익을 어떻게 줄이느냐. 우리가 코로나 왔을 때도 주식 가치를 줄여드릴 수 있는 기회였지 않습니까? 회사의 결손이 발생해서 순자산 가치, 즉 이익 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되고 하면은 주식 가치가 짜그라들었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점 끝나는 시점에 굉장히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 특례는 아이러니하게도 많이 발생을 하고 실행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식 가치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저희 쪽에 의뢰를 하신다면 더 많은 증여 특례로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가업 승계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상속세 부담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걸 한번 보면 이게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맨날 가업승계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보시면 가업승계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금융자산이 16억이 있고 부동산이 뭐 200억 정도가 있고 주식가치가 평가해보니까 251억인 회사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산 합계가해서 총 한 500억 정도의 자산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가업승계를 안 했을 때는 부채를 쭉 빼고 했을 때 우리가 상속세 세율이 거의 뭐 50% 정도 적용돼 가지고 상속세가 20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업 상속에 대한 요건, 아까 사전 사후 요건이 있죠. 돌아가시고 나서 또 대표이사에 들어가고 그리고 업무에 종사하고 이런 요건을 갖추고 우리가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는 이 251억을 빼줘버립니다. 가업 상속 공제로, 상속 공제로 차감을 해준다는 거죠. 그랬을 때 세금이 어떻게 되죠? 82억밖에 안 됩니다. 바로 113억이라는 세금이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나 따님이 후계자로서 우리가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법인은 필수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하지만 이 가업상속공제를 할 때 100% 주식을 다 빼주는 것은 아니고요. 가업에 관련된 자산 중에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빼주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다음 장표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나와 있듯이 우리가 가업상속 재산에서 주식평가액에 곱하기 1-사업 무관자산 나누기 총자산가액 돼 있지 않습니까? 결국 사업 무관자산 비율은 빼고 상속세 때 우리가 공제해 주겠다. 그러면 사업 무관자산은 무엇인가?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비사업용 토지나 임대는 비사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임대부동산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급금이나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시 이전에 현금을 갑자기 부동산을 처분해가지고 현금이 확 늘어나 버리면 누구나 다 이런 플랜을 써서 상속세를 면피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현금 보유가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가 비가압용으로 보겠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가압용을 조절하는 것도 가업상속의 아주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바로 저희와 함께 미리미리 플랜을 짜서 조절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동산의 임대부동산을 어떻게 바꿀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가압용으로 쓸 것이며 창고에 대한 용도 변경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현금은 언제 부동산을 처분해서 보유해야 과다 현금 보유 비율에 걸리지 않을 것이며 이런 것들은 저희의 수많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거의 100%에 육박하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책임지고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있는데 이 사후관리는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사후관리 시점은 돌아가시는 가업상속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고용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보겠죠. 그래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인원수에 대한 조절도 컨설팅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은 반드시 5년 이내에 한 주라도 처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가업 관련된 우리가 회사의 제조업으로 쓰고 있는 공장을 5년 이내에 40% 이상 팔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혼자서 골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의 이 체크리스트가 딱 되어 있는 곳에 기장을 하면서 같이 그걸 매년 분기별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활용해서 가업승계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시면 상속세도 절감받고 가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또 자식들이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에게 믿고 맡기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시 한번 이 가업승계와 관련된 부분의 절세 전략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주식 평가액을 줄여라. 가업상속 공제로 특례 규정을 적용받더라도 주식 평가액을 줄여놓으면 더 많이, 더 크게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이 주식 평가에 대한 가치를 활용하는 절세 전략을 세워라는 것이고, 두 번째, 승계 시점. 아까 증여특례를 했을 때는 코로나 이후에 주식 가치가 줄어들었을 때 그 시점을 잡으라고 했죠. 그거 말고도 회사의 다양한 우리가 결손이라든지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승계 시점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주식에 대한 이전 비율을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쓴다면 전부 다 한 번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몇 번 나눠서 해도 되고, 나눠했다가 가업상속공제를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전 비율에 대한 설정 방향도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세금을 최소화하는 가업승계 방법에서 합병도 있고 법인 전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저희 회사에 가장 맞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자, 이렇게 해서 가업상속에 대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까지 저희가 한번 기본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신한은행 컨설팅팀에서의 가업상속 공제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컨설팅을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세무계 도담의 가업상속 관련 우리가 승계 규정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